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은 좋은데 우리의 마음속은 좀 어둡죠. 네, 엔비디아 제국의 왕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왕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늘 제국의 멸망은 내부에서 시작하죠.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젠슨왕이 이제 주식을 1억 달러를 팔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 이건 단기 조정이다. 뭐 일시적으로 1억 달러 그 팔아도 뭐 무슨 상관이냐, 그 많은 그 시총이 큰데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은 엔비디아 제국의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스크래치. 오늘 저희 이제 카페에 제가 그 엔비디아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아규들, 삼성전자 관련 아규들을 써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론도 혹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아닐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도 소문에 사야 되고 뉴스 나오면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26일날 저녁이 우리나라 시간 27일날 새벽인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날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 굉장히 시장이 오늘 내일은 멈춘다면 우리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좋을 것 같아. 만약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하락해서 내일도 하락해서 내려온다면 분위기는 생각보다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좀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단기 조정인가 아니면 장기 조정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HBM에 대해서 이제 공급이 과잉이다. 네, 공급 과잉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 얼마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2차전지 무너질 때 한번 보십시오. 뭐 박순혁이, 선대인이, 이창환이 이런 애들 전부 공급 과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다 뭐라고 공격을 많이 했죠.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위원만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데, 결국 그 이한나 의원이 맞은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맞는 거죠. 네, 올라갈 때는 이 꿈과 드림으로 올라갈 때는 펌프질하는 그 애들이 맞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냉정하게 보는 것은 매일 숫자를 보고 그들보다도 정확하게 전체를 보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험해수가 많다. 예를 들어서 내가 HBM을 살 수 없으니까 뭐 100대만 필요한데 일단 200대 300대를 허수로 막 주문을 해놓은 거죠. 막상 나오면 뒤로 뺄 거다고 환경이 변하면 험해수도 많다. 따라서 그런 것들까지도 숫자에 넣지 않았지만, 넣는다면 혹시 원하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을 수도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그동안 하드웨어가, HBM의 하드웨어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렇게 만든 AI 모델을 가지고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 시대로 올라올 것이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뭔가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시대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킬러 앱이 나온다든지 이런 뭐 AI on 디바이스가 아주 뭐 획기적인 게 나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이 좀 색깔이 변할 것 같아. 이제 공돌이처럼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은 좀 한계가 뭐 100% 한계가 왔을 때는 그때는 팔아야 되죠. 한계가 시작됐다는 점이 늘 중요하다. 이런 쪽에 좀 무게를 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한 발 더 나가서, 반도체가 무너진다면 어제 보니까 K푸드, K화장품도 이제 같이 좀 무너지는데, 함께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그 돈이 K푸드와 K화장품이나 또 다른 쪽으로 좀 돌 것이냐,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AI, HBM, K푸드, K화장품 뭐 이런 쪽이 함께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반도체랑 좀 분리해서 돈이 돌 것이냐. 오늘 그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66, 나스닥은 1.09, S&P 500은 0.31. 생각보다도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1% 정도면 나스닥이 왔다 갔다 하니까 S&P 500도 크게 무너지진 않았다.
따라서 단기 조정 뭐 이 정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젠스랑 CEO가 보유 중인 엔비디아 주식을 대량 처분했던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주식이 크게 빠지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렸다. 뉴욕에서 CEO 반란이 나면서 닷컴 버블 시대라죠. 네, 그때 시스코의 악몽을 떠오르는 사람이 많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엔비디아 CEO의 공동 창업주 젠스랑이 약 9,500만 달러, 1억 달러 주식을 매각했다. SC 서류에는 해당 매각이 계획된 게 3월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미 이제 계획된 거죠. 지금 가격을 보고 한 게 아니라 3월 달에 언제 팔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른바 눌 10B5-1 판매 계획의 일부로 이미 보고가 됐다. 엔비디아의 젠스랑의 지분 매각 소식 이후 3거래일째 하락해 주가의 피크아웃 논란을 부르고 있다. 곧 있으면 주총을 하죠. 주총에서 뭔가를 이야기해서 심리를 되돌려 주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저는 아주 강하게 하락을 갖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6.68%나 급락을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박스권이죠. 네, 박스권이다가 이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테슬라는 그 후로 무너졌는데 엔비디아도 비슷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치고 올라올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한때 주가 급등으로 3조 달러를 넘었었고 이후 파직 추세로 MS를 치고 올라가 1위까지 갔다. 다시 엔비디아 시총은 2,960억 달러로 2조 9,600억 달러 내려왔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최근 급등했던 것만큼 하락폭도 가파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정점을 달했을 때 네트워킹 장비 제조사인 시스코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시스코의 하락세가 시작된 이후 시총의 80%를 잃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시스코와 엔비디아는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하락세 전환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6% 하락하는 등 광범위한 업계 하락이 전이되고 있다. 뭐 이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재무부 주택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하겠다. EU 애플 디지털 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 애플 법 준수 확신. BOE 금가격이 12월에서 18개간 3,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뭔가 시장에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날 때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제 세상이 약간 터뷸런스가 나타날 것 같아. 이제 곧 있으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TV 토론도 하죠. 세상이 불안하죠. 지금 중동에서는 다시 전쟁이 헤즈볼라까지도 붙을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고 나가면서 불안한 모습, 여러 것들이 이제 섞이는데 굉장히 불안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도 많이 내려오지 못할 가능성. 다시 이제 WTI가 80달러를 넘어선 거죠. 단 SC가 젠스랑 CEO 지난주 엔비디아를 1억 달러 매도를 했다. 노버노디스크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시설에 40여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 그렇죠. 일라인들리도 오르고 노버노디스크도 주가가 좀 오른 것 같아요. 캐나다, 중국 전기차 견제에 동참을 했습니다. 관세부가 첫 단계에 착수를 했다. UBS, 테슬라 2분기 인도량 쇼크가 우려된다. 42만 대가 예상된다. 아, 이것도 이제 큰 뉴스네. UBS가 테슬라 2분기 인도량 쇼크 우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7%까지 하락을 했죠.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과 엔비디아가 하락의 주범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는 105.130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약세 모습 나타나는데 여전히 105 이상에 있습니다. WTI는 1.18% 상승 81.68달러.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732, 0.2bp.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10년짜리는 4.29%, 2.9bp 하락. 금리는 다시 소폭이나마 안정을 찾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은 0.31% 상승. 버티브 홀딩스는 1.83% 하락. 퍼스트 솔라는 0.73% 상승. ARM이 많이 빠졌는데 5.41%. 우리 사랑하는 ARM. 올라가다가 거꾸로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6.68, 118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자, 꼭대기가 거의 140인데 30%가 빠진 그 $100 정도가 혹시 바닥이지 않을까?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도 하면 사야 될 것 같다. 여기가 이제 기본이죠. $100. $100를 기본으로 빠지면 사자. 박스권이죠. AMD 0.36% 상승, 테슬라는 0.24% 하락, 일라이밀리가 0.96% 상승해서 $892까지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38% 하락, TSMC도 3.57, TSMC와 엔비디아가 묶여서 가죠. 이사수 그 AMD 사장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이사수하고 다음에 젠슨하고 사촌간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TSMC 마의 대만의 삼각편대에 대해서 역겨움이 있었는데 이들이 잘 나가는 거 정말 배가 아프죠. 이들이 삼성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데 우리 삼성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TSMC, 젠슨왕 뭐 이런 애들, AMD 이런 애들 한국 무시하는 걸 보면은 아주 역겹죠. 비트코인 59,412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6만 달러가 무너진 상황이다. 자,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볼 거 환율의 문제. 환율, 너 정말 문제다.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이 약세로 지속적으로 가면서 문제가 일으켰는데 4월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왔을 때와 지금 환율 상승의 원인이 좀 다르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의 움직임이라든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거절 확률 상승은 미국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문제에서 발생을 했다. 지금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 같은 것들은 연고점에 근접한 달러원 환율, 그러나 4월 환율 불안 그 시절과는 좀 상황은 다르다. 원달러 환율이 6영업일 연속 상승하면서 원화가 약세죠. 지난 4월 16일 찍었던 연고점 1394.8월 수준에 근접한 1388.24까지 올랐다. 환율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율 상승 현상은 지난 4월 중순 1,400원을 돌파했던 환율 불안 당시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뭘까? 지난 4월 중순 환율 불안은 미국 물가 불안 재현과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때는 미국 내부의 문제가 컸다는 거죠. 네, 물가 불안과 연준의 금리 정책의 불안. 이로 인해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이 달러 강세와 원화 가치 불안을 초래한 바 있지만 현재 미국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소비자 물가 또한 6월 FOMC를 거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그 4월에 불안했던 모습과 좀 상황은 일단 다르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나머지 통화가 약세로 돌았으며 특히 원달러가 크게 약세가 되는 원인은 첫 번째는 일본 엔화가 문제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이번 원달러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4월 환율 불안 당시와 큰 차이점이다. 오히려 일본 엔화와 유로화 불안이 원달러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원인의 엔화의 약세와 유로의 약세가 큰 원인이었다는 거죠. 달러 엔 환율의 경우 6월 20일 종가 기준 159.8엔으로 지난 4월 고점을 넘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구두 개입 경고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추가 긴축 조치를 시행을 망설이고 있어서 엔화 약세 심리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퇴진 위기에 몰리고 있고 인기가 없는 것도 엔화 약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159.62엔까지 1달러의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재차 단행되지 않다면 달러 엔 환율이 160원대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엔화 약세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유로화 약세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근데 왜 유로화는 약세가 되고 있느냐? 유로화의 추가 약세 리스크도 노출되고 있다. 6월 20일 기준 유로 달러 환율은 1유로에 1.0693달러 이렇게 됐던 것이
연저점 1.0619달러까지 내려온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거죠. ECB와 미 연준 간 금리 정책 탈동조화가 유로화 약세 요인이지만 이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독일 등 유로존 경기 회복 강도와 더불어 뜻밖의 직면한 정치 리스크도 유로화 약세의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 정치적 리스크가 뭡니까? 우파들의 특세죠. 프랑스가 이제 조기 선거를 하는데 6월 30일 프랑스 조기 선거 결과는 유로화 추가 약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가 지난번에 빈대 이야기했죠. 네, 이 빈대가 이민자들로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우파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이민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돌아서면서 우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선거에 돌풍을 몰고 온 극우 국민연합 RN이 여전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 그렇죠. 마르크의 집권 여당은 3위를 기록할 쪽이다. 야, 이거 큰일 난 거.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거죠. 네. 마크롱이 3위 정도를 달릴 수밖에 못하는 인기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극우 내각이 탄생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30일 총선 1차 투표 결과 극우 내각이 출발 가능성이 커진다면 유로의 추가 약세는 피할 길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4월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의 원인은 미국 내부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일본과 유럽 외부의 문제로 달러가 강세가 되고 나머지 국가 통화들이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여기에 한국 원화도 1,400원대 근처까지 올라오는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국의 원화는 어떻게 되냐.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잠재져 있다. 글로벌 환율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 최근 환율 불안이 내용적으로 지난 4월과 차이점이 있음을 고려할 때 환율 상승이 주식 채권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것을 보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엔화 및 유로화 추가 약세 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진입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일시적으로 환율 불안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첫 번째,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돈을 빼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금리의 또 모습도 어떻게 바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 없죠. 네, 원화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릴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한국 경제가 의외로 좀 고통 속에 있을 가능성.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약세보다는 일본 엔화 약세가 더 커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수출에도 문제가 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일단 수출은 정말 좋게 나와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경쟁이 안 되는 수출품, 그게 뭡니까? K푸드하고 K화장품 이런 것들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더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인데 어제는 K푸드와 K화장품이 빠졌는데 오늘 돈이 어떻게 순환해서 돌아오는지 반도체도 박살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에 대한 투기적 거래, 그렇죠? 순매수와 순매도 비율을 봤더니 이건 떨어진다는 것은 순매수가 적다는 거죠. 투기적으로 매도가 증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도가 증가한다. 그렇죠? 매도가 증가하는 거. 유로화도 투기적, 그러니까 환율 방향성만 보고 움직이는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엔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움직이를 보면 어제 외국인이 5,289억이나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피 선물도 보면 외국인 6,919억 정도 선물도 매도를 쳤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살짝 샀고, 예,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그냥 코스닥 선물은 6,917억이나 또 팔아버렸네요. 네. 이 선물이 이제 코스피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전체를, 코스닥 선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이 6,917억을 매도를 했다. 선물에서 엄청 많이 팔아 제낀 거죠. 근데 시장이 약간 환율 쪽에서의 문제, 그 환율의 문제가 일본과 유럽 자체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그 분위기, 여기에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지속된다면 수출 쪽에서 유불리가 있다. 그렇죠? 유불리가 있어서 우리 쪽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수출의 그 좋은 면들, K푸드, K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혹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죠. 결과를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의 단기 충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하게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은 실적을 보여줘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늘 제국의 멸망은 내부에서. 젠순환의 주가 매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장이 울고 싶을 때 본인의 뺨을 본인이 때린거리 했죠. 일단 장기적 하락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단기적 하락이 전망돼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HBM이 공급 과잉일 수도 있다. 또 매수 숫자는 다소 과장된 숫자일 수도 있다. 버블 논쟁 등 다양한 엔비디아 제국에 대한 스크래치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2차 전지 제국의 멸망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그때 2차 전지가 언제까지 부족하다. 박순혁이 선대인이가 개나발 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여의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그때와 좀 비슷한 시기지 않나. 첫 단추가 그렇게 지금 끼어지는 거죠. 이게 모든 사이클이 그렇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사이클도 이렇게 흥망성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번 AI 혁명에 대한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며 이제 AI 하드웨어 시대에서 이를 이용하여 돈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소프트웨어 시대로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고객과 직접 만나서 돈을 버는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등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도 적게 올랐으니까 올라올 확률이 더 높아 보이죠. 오늘 한국 반도체 시장은 어려움이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추가 하락이 좀 전망되는데 20만 원대를 목표로 해서 20만 원이 깨지면 사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반대로 다시 K 화장품, K 푸드 쪽으로 돈이 다시 순환할지 아니면 그동안 많이 올랐다 해서 모든 섹터가 전체가 무너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거로 보인다. 빠른 순환매. 뒷심이 부족한 리딩 종목의 특징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걸 보여서 이럴 때는 단타밖에 없죠. 운 좋게 걸리면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상승세로 팔고 나오는 거 이거 이외에는 추천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제 이제 방산주도 좀 오르고 조선주도 좀 오르고 이러는데 이들이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 꼴이 다르고 내려올 확률, 뒷심 부족 이럴 때는 깔아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도 또 돈들이 좀 물려 있어서 참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럴 때는 일단은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릴 밖에 없는데 문제는 계속 웅크리고 앉았는데 이제 늪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모습. 2차 전지에 돈 물려있고 다른 데서 돈 물려있고 반도체 좋다가 말았던 여러 종목도 반도체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좀 다 바닥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머리가 아픈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우리 카페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면은 일단은 50% 이상 빠지면 일단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50% 이상 빠지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팔면은 이제 안 되니까 좀 리커버리가 된 후에 팔아야 되는데 리커버리가 되지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죠. 거기다 K푸드, K화장품 쫓아갔는데 또 어제 엄청 많이 빠지는 모습 보고 오늘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현금을 좀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오늘 한번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숨이 나오는 아침이지만 우리 좀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좀 봅시다. 우리 카페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 변화나 생각들을 써줄 테니까 카페로 많이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5일이죠. 미국 2년 국채 입찰이 있고 4월 주택가격 지수 발표가 있고 5월 시카고 여름 국가활동지수가 있고 리치몬드 제조업지수가 있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어떤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러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은 제가 허락을 해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 특히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 많으시죠? 네, 들어오셔서 한번 저랑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1대1 채팅창이 있으니까 저하고 우리 친구들만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장입니다. 힘을 냅시다. 저도 좀 최근에 이제 입안에 이제 뭐가 많이 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약을 먹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음도 좀 좋아지고. 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즐거운 또 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친구들 카페에서 봅시다.